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요즘 3년 동안 이 세무사 나 뭐 해야 돼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3년간 뭐 하실 거예요? 2028년도에 개편이 됩니다. 시행에 대한 변수 우려, 그래서 자산가분들이 지금 조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신 다음에 말씀 주시는 게 그러면 3년간 뭐 해야 돼? 이게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와 상속을 고민하는 자산가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분들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 전에 앞서서 이걸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3년 동안 정치적 상황, 사실상 이 영상 찍는 날까지는 지금 탄핵 심사에 대한 게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감대의 상황에서 많이 말씀 주시는 게 뭐냐면 국민들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법안에 대해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 법 자체가 시행이 유예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투세 같은 경우도 사실 통과한 거 언제죠?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국회를 통과하고 2023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유예가 됐죠. 2022년도에 2년 유예하고 나서 지난해 결국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지난해 말 그대로 시행하기로 됐었죠. 근데 2년 유예하고 나서 27년에 시행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안 같은 경우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랑 그 다음에 이 가상자산 과세 같은 경우는 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거죠. 세금을 걷겠다라는 구조니까. 하지만 상속세, 유산취득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제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혜택이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3년이나 남았다.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뀔지 모르고 이거 경험 안 해본 거 아니지 않느냐? 정치가 이렇게 계속 오락가락 하는데 3년간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없다 라는 의견도 정말 많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개편이 된다라는 전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어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의견 수렴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공청회 열어요. 공청회 언제 여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그쪽과 관련된 기관에서 이번에 1년간 용역으로 상속세 관련된 업무를 이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일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4월 25일 날 아마 공청회를 열 거예요. 상속세 관련돼서. 이런 관련된 공청회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국회에 올리겠죠. 근데 국회에 올릴 때쯤에 지금의 정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급히 개편하다 체할 수 있으니까 개편안에 함정이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 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움직여야 될까? 저는 이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속세율이 40% 혹은 50%라면 이 개편과는 별개로 어차피 세금에 대해서 절세를 고민해야 되는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에 개편된다는 걸 가정하에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한 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증여에 대한 걸 고민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는 안 돼요. 왜냐?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인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모든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 상속인 이외의자, 원래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건 전부 다 상속재산에 포함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상속인 이외의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40%나 50% 세율 나오시는 분들은 시뮬레이션 돌려본 다음에 꼭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불륜관계에 있는 분들이 막 상속인 이외의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상속재산에 얹어져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적이 있었죠. 상속인은 내가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 억울한 상황이 정말 펼쳐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속인 이외의자,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분 있죠. 손주입니다. 손주분들 주시는 거는 한 번쯤은 고민해봐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둘 건 이런 거 있죠. 말 그대로 루폴로가 생기는 거예요. 허점이 생기는 거죠. 개편안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전에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을 만든 다음에 그 법인에 증여해버리면 되지 않냐? 그럼 법인세만 내고 끝나지 않냐? 라는 관점이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 보완해서 3년 이후에 발생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법인세 내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강점이 있죠?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지가 않아요. 합산되지 않는다라는 건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만 내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매년 법인세 내는 시점마다 맞춰가지고 증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안 좋아지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지금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냐 이런 걸 꼭 따졌었는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저는 고객분들 중에 비거주자인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알려드리려고 최근에 영어로 블로그도 쓰고 있습니다. 상속세, 대한민국 상속세를 알리는 영어로 된 블로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액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됐었는데, 이번에 개편되면 뭐가 바뀌죠? 피상속인은 비거주자예요. 근데 상속인이 거주자면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케이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알아보셔야 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여 절세 플랜 어떻게 수립해야 될까? 3년간 뭐 해야 되냐? 라고 봤었을 때 본인의 상속세가 너무 높은 세율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언제든지 열려놓은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높은 세율 구간이에요. 사실상 거의 50%의 세율 구간이신 분들은 이 공제 개편이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난 50% 세율인데 이 공제하면 얼마 줄어드는 것 말고는 없지 않냐. 이게 상속인별로 분산되더라도 별로 차이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돼요. 어차피 받기나 안 받기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5년이라는 시간 내에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정부 개편안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에 상속세 개편 되잖아요. 그러면은 증여재산 공제액수도 제발 그것에 맞춰서 공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같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바라는 상황은 뭐냐면, 첫 번째로 지금 여야가 얘기 나눴던 일괄공제 5억 원에서 10억 원, 아니면 8억 원이라도, 그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에서 10억 원이나 아니면은 아예 비과세로 넘어가거나, 그리고 이것들만 바꾸면 뭐합니까? 그러면 죽은 다음에 상속 받아가라 라는 결론밖에 안 되니까,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잖아요. 증여재산 공제도 지금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10년이 넘었어요. 이거 개편해 줄 때가 됐습니다. 5천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이나 출산공제 1억 원 더 늘린 건 알겠는데, 포괄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발 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걸 얻어가지 못한 사람을 위한 뭔가의 제도를 하나 정도는 더 열어서 10년간 5천만 원 공제되는 거 한 1억 5천까지 늘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이 관련된 영상 올릴 텐데요.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